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저 뒤에 그림 아시죠? 예, 정인이. 예, 정인이 16개월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난 정인이 사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입양아. 근데 마침 이 정인이 문제도 만인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번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마어마한 말 실수를 했죠. 한마디로 입양아 반품. 입양아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바꾸든지. 참 보면 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었기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오늘 그래서 그 입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양 실태는 어때요? 네, 그 한 해에 한 800명 정도가 그렇게 많이는 많지 않군요. 국내외로 이렇게 있는데 네. 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꽤 많은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입양 특별법이라든지 네네. 또 국내 우선 입양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절차가 어려워지고 네. 이러면서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네네. 근데 그 한 800명 정도 되지만 네. 국내 입양이 한 절반, 한 400 정도. 해외 입양이 한 400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입양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네. 자녀가 없거나 네.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40% 정도가 네. 자녀 한 아이를 둔 부모가 네. 아이를 또 입양을 했고 네. 두 아이 이상 둔 예. 가정에서도 네. 한 20% 가까이 네. 입양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입양하는 가족도 네.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보면 정인이 양부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 자식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있고 보면 그 정인이 그 양부모의 그 부모들은 뭐 유력한 뭐 저 종교계 뭐 지도자라는 말도 있고.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죠. 뭐 그 참 그런데 참 보면 갑갑하고 마침 이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실수한 그 어간에 최근에 보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자신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원래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이었고 그 사이에 나중에 2000년 경기에서 아이들이 다 성장한 뒤에 애들 웬만큼 성장한 뒤에 아들 둘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때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요즘 한 얘기 아닙니다. 2010년 그 무렵에 인터뷰한 내용 보면 입양하는 진열대의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뜨끔했을 겁니다. 예. 그 뭐 어떻든 그렇고요. 네. 보통의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 기준으로 하면 중간에서 네네. 앞뒤로 10% 정도. 네. 그 정도의 보통의 가정에서 입양을 하고요. 네. 해외로 가는 것은 네. 뭐 미국이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스웨덴 이런 순서대로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조금 전에 미국이 가장 많이 가겠죠. 예전에 사실 저희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아동 수출국이다. 예. 아주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딱지가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네. 아이를 이제 해외에 보내게 된 것은 뭐 어떻든 6.25 전쟁 때문에 전쟁 고하죠, 사실은. 네. 이제 종전이 된 게 이제 53년 7월인가요? 네. 그때 헨리 홀트가 이제 그 아동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미 홀트 양자예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외국에 보내는데 네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뭐 전쟁 고아라든지 네네. 기아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네. 어려운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을 네. 뭐 외국에 보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네. 그때부터 2019년까지 무려 17만 6천 명. 많이 근데 나네. 다른 나라 이제 2등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네. 9만 9천. 러시아가 그 뒤로 6만 한 8천 정도 되니까 네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동 수출국이다 하는 불명예를 벗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이 아동 수출국이란 그런 불명예 맞아 참 보면 자랑스럽지 못한 딱지가 붙냐니까
해외 입양하면 흔한 얘기로 그게 코미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판매라는 표현. 이제 흔한 얘기, 애기 판매라는 얘기가 들잖아요. 뭐 코미션이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 지금 한 5만 달러 정도. 5만 달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보내는 측이 아니라 아이를 받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느 부부가 예를 들어 5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내면은 한국에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거죠. 5만 달러면 저 돈이 좀 약해서 5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좀 돼요. 예. 그 정도 된다 그러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초창기 때 네. 서로 거기를 보내려고 외국에 보내려고 했었던 게 혼혈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통해 이제 그 당시 미군들이 유엔군이죠. 유엔군이 미군을 이제 주축한 그 유엔군들이 16개국이 참전했으니까 네. 거기서 혼혈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굳굳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순혈주의의 그 배신자다. 네. 아이한테 그런 딱지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매겼고요. 또 그 엄마는 뭐 그냥 정말로 뭐 속되게 뭐 몸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뭐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17만 6천 명을 입양한 데 반해서 인구 13억의 중국은 한 8만 9만 정도밖에 안 되구나. 9천.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미국의 입양 가족들, 입양 가정들이 한국 출신 아동들을 선호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 국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입양 기관에다가 그거를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탁 받은 입양 기관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아이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라면 이제 그 미국의 경우라면 이제 그 양부모, 그 친부모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생모를 만나게 해야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누군지, 뭐 시리아의 아버지고 뭐 그 대학원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았고 뭐 이런 얘기도 다 알려진 거죠. 그렇죠. 또 그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잡스에게 대학교를 꼭 보내달라 그런 부탁도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양부모가 전 재산을 뭐 학비로 쓰려고 했었다 하는 것도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보내게 되면 부모의 그런 요구 사항을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이 기관에서 그 선별해가지고 그게 맞게 이제 보내주고. 그 문재인 대통령 딱 코드가 맞네. 그 물건 고르듯이 보면 저 주문자 OEM 방식으로 주문하는 거네.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민소득 정도의 그 수수료를 낸다 그랬는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거기도 이제 뭐 그런 입양 대행 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면 가고 중국은 그거보다 더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을 갖다 많이 돈을 많이 주고라도 선호하는군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요즘 삼성 잘 나가니까. 그건 그렇고 조선 시대에도 입양이 있었다면서요? 조선 시대는 뭐 우리도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 특히 집안 내 양자가 저희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집안에도 외가 쪽 보면요. 뭐 그런 거 많더라고. 뭐 집안에서 보면은 뭐 누가 보면 좀 딸만 줄줄이 있으면은 결국 자기 동생의 아들가 보면은 뭐 조카가 되는 거. 조카를 갖다가 뭐 호적상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이제 입양이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적어왔는데 또 눈이 나쁘시군요. 또 안경을 또 올리시네. 웬만하면 누진 다초 좀 안경 끼세요. 이게 누진인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입양이라는 용어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개후, 입후. 개후라는 게 후살이 있는 뜻이죠. 입후, 그렇죠. 입사, 다 같은 얘기예요. 개후봉사, 입후봉사, 취양, 개종봉사, 정계, 출계, 출후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 후살이 있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용어가 이렇게 많다는 것만 봐도
그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흔했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하고는 그 입양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조선 후기는 우리 뭐 조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이제 확립된 게 비교적 자유로웠죠. 조선 후기는 전기. 예, 전기가 자유로웠고 후기가 하면 성리학이 꽉 틀어주잖아요. 뭐 아무튼 그 유교가 예. 유교의 뭐 윤리가 완전히 교조화되다시피 했고 그렇죠. 그 핵심은 종법인데 네. 그거는 장자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장래의 가문의 주인이 되고 네.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네. 제사를 지내는 건데 네. 근데 어떤 집이든 아들이 없으면 네. 그 종법을 지킬 수 없기 때니까 네. 제사를 모실 수도 없으니까 네. 그 제사를 모시는 양자를 대체로 가족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데려왔습니다. 일가 안에서 데려온 네. 거고. 예. 그런데 거기도 이제 원칙이 있는데 네. 적첩구무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서자는 쓰지 않는다. 음. 그 가문을 내서 식구를 양자로 드릴 수는 있어도 네. 서자를 양자로 쓰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죠. 어느 어쨌든 가문의 어떤 위신의 문제가 달리고 조상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거는 하늘 아래 아버지는 하나뿐이 없다. 네. 이래서 그만큼 부모를 바꾸는 일은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네. 임금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는 그 뭐 남의 집에 장자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안경 올리세요. 예. 그리고 성이 다른 예. 집안이 아닌 사람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훨씬 더 후기보다는 자유로웠죠. 또 근데 그 시바지하고 시네리는 언제 횡행했던 거예요? 그거는 양자 두는이 살그머니 시바지하거나 살그머니 시네리 하면 되지. 그건 뭐 자, 그건 그렇고 자, 조선 시대에도 유명인 중에 그 양자 출신이 많았다면서요? 네, 많았습니다. 그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인 네. 이완용도 예, 일사오적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워낙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네. 그 서자만 있는 네. 집안으로 양자로 갔고요. 음. 또 뭐 전기 사람으로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네. 강희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희맹 강희한다 형제죠. 예. 예. 뭐 유명한 뭐 집안 뭐 걸출한 그 위인들인데 네, 네. 그 강희맹이 이제 둘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숙부가 이제 집안에 이제 장자가 없고 남자가 없어서 이렇게 입양을 가게 됐는데 양자로 갔군요. 예. 그런데 형이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정작. 예.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문제가 네네. 이제 모실 사람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 네. 때문에 이게 궁궐에서도 이렇게 네.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성조 대왕이 예. 성종 대왕이 예, 예. 아침에는 아버지라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라고 안 하면 이게 인정에 맞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자 간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 바람에 원래 자기 집안은 대가 끊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자하면 역시 일본 아니에요. 네, 천국이죠. 예, 양자 천국. 뭐 제가 최근 기록은 네.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만 2012년 기록에 의하면 8만 1,000명이 네. 입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예, 예. 근데 우리랑 크게 다른 것은 뭐냐면 네. 성인 양자. 다 커서. 네, 성인 입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입양은 뭐 그 거의 없고요. 10%에 불과하고 그 성인이 이게 성인이라는 것은 그 미성년, 그러니까 20세가 되어서. 예, 되어서 참,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알아요. 뭐 양귀비하고 알록산하고요. 네. 알록산이 양귀비 저 양자인 아시죠? 알죠. 근데 그 양잔지 그게 뭐 흔한 얘기고. 그거는 현종이 양자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비가 됐으니까 양자로 했는데 17살이나 알록산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근데 어린아이 흉내를 내고 목욕을 시켜주고 했다는 이야기 전에 한번 하죠.
자자. 그건 거시고. 그 일본이 성인 입양이 이렇게 활발한 까닭이 뭐예요? 예, 그건 가족 제도에 있습니다. 네. 이에모토라는 것인데요. 이에모토. 예, 뭐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사무라이의 문화가 네. 그대로 이어져서 혈통의 정통성보다 상업적 권익을 앞세우는 유사 가족 제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든 가게가 대를 잇지 못하면 이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족 내에서 형제 서열과 상관없이 가업을 잇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네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다른 집안의 사람을 선택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것은 그 혈통의 승계가 아니라 가업의 승계입니다. 가업의 승계다. 네. 그래서 그러고요. 가장 이제 흔한 게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위를 가장 많이 양자로 드립니다. 전- 이중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 성 따릅니다. 예. 남편 성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저 얼마 전에 그 돌아간 그 신격호 씨도 보면은 네. 부인 성 따랐어요. 어쨌든 그렇죠. 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아 일본이 백제 문화 또 고구려 문화의 유산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생각 드는 게 우리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고구려의 독특한 결혼 제도가 뭡니까? 대릴사위제도. 그 대릴사위가 요즘 말하면 그 사위를 갖다가 사실상 아들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면 그런 식으로 양자를 들여서 이제 가문을 관리한다. 그 가문을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 얼마 이거 아베 얼마 전에 일본 총리하던 네. 아베 그 아베 외조부가 그 기시노부스키 아니에요. 예. 근데 기시노부스키의 또 동생 사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네. 신흥 이제 명문 가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네네. 구상된 게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시, 예, 기시. 아베, 아베가 아니고 사또. 사또 이렇게 이제 기시, 아베, 사또 예. 이렇게 세 개잖아요. 예. 근데 저기 아베의 동생은 성이 기시입니다. 네. 기시 노보우라는 친구들이 뭐 재무장관도 지냈고 네네. 그런데 그 양 할아버지 네. 양 할아버지가 기시 누구죠? 노부스케. 노부스케.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의 전범, A급 전범. 전범이죠. 그렇죠. 근데 그 노부스케가 어렸을 때 성이 뭐냐면 사또라니까요. 그 사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성 입양을 기시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뭐 가족 교환을 통해서 가문의 뭐 어떤 그 가업을 그냥 잇고 있는 그래요. 그 기시도 뭐 대표적인 일본의 그 전후에 일본 총리였고 그 동생인 사또. 사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이 국교 정상화할 때 네. 그때 이제 사또 일본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전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사위가 이제 아베 신타로, 아베 신타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총리했던 사람이 아베 신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일본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를 통해서 이제 모두 가업을 다 물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물려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어요. 물려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양자 왜 이게 갔냐? 양자라는 것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계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예, 계약으로 보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로 가업을 승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네. 재산을 축내게 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돼요. 전제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또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양자가 있습니다. 오직 계약만 갖는 양자를 유시라고 유시라고 그런 또 양자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가업을 물려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저 호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 개념이군요. 예. 그런 양자도 있군요. 예. 저 양자하니까 생각나는 거다. 그 후견인 얘기하니까 대부 영화 봤어요? 네, 봤죠. 대부 영화 그 마리오 꼴리오네가 이제 주인공 아닙니까? 마리오 꼴리오네 그 형이 톰 형입니다. 예.
이 양자예요. 네, 그렇죠. 톰 형이 마이클 형. 마이클의 형이죠. 네. 그 마이클 친형이 둘 있고 그 보면 그 법률 고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톰인데 톰이 바로 보면 양자입니다. 근데 후견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또 일본도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래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반품 그 발언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이는 입양아는 상품 진열대 상품이 아니다 하는 그 두 말을 놓고 한 일간 입양 행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